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민족전쟁은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38도선을 각각 3회씩 넘나든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나라 국토의 80% 이상을 전쟁터로 만들었고 한국군의 인명피해는 약 62만 명, 북한군의 인명피해는 약 60만 명, 피난민, 전쟁 미망인, 전쟁고아 등 민간인의 피해는 약 99만 명으로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총 3년 1개월 2일 동안 계속된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7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점점 무뎌져가는, 잊혀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분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북한이 남침해가지고 전쟁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남한이 방심하고 있을 때 북한이 침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이 남한에 6월 25일 날 갑작스럽게 침입한 전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6.25나 이런 기념일이 돌아오면 그때마다 한 번씩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전용사분들을 생각할 때는 거의 6.25 그런 기념일이 다가왔을 때 그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TV나 각종 매체에서 보도되는 참전용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 생각하곤 합니다. 매년 6월 25일에 주먹밥을 주곤 하는데 그 주먹밥을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나곤 합니다. 6월 25일 날만 가끔 생각나는 것 같아요. 6월 25일이 올 때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역사 교과서나 사회 교과서에 가끔씩 나올 때마다 공부할 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교과서의 분량은 좀 현격히 적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충분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기록적인 걸로는 되게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뭔가 그 전쟁의 참혹함과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잘 안 담긴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분들을 잘 기억하지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6.25 참전 용사분들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서산 시지회에서 인터뷰에 응해주셨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현재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저 우리 선배예요. 내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내가 이제 사실은 이제 35년생인데 여기 계신 분들 참 32, 32 이렇게 저보다 한 3, 4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 당시에 나이가 가장 어린 나이에 참전을 했어요. 중공군하고 교전을 하면서 그 밑이 이렇게 강이 아니라 그 개울이 흘렀어요. 물이 항상. 그런데 실제 이 밑에서 보면은 물이 시뻘건 물이 막 그냥 피물이 나오고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고 저도 거기서 이제 부상을 거기서 이렇게 당했는데 이거 당해가지고도 저는 이제 그 원주 그 이동 내과 병원으로 이송해 헬리콥터로 이동해가지고 뭐 한 며칠 치료하고 또 그냥 전날 또 배치됐었어요. 기억이 남는 거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바로 옆에 한국군 8사단 참 거의가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한국군 8사단이 참 저랑 이제 같은 우리 한국군이지만은 8사단이 가장 미약했고 이제 그 또 이렇게 신병들도 그 논산에서 와가지고 이 총도 제대로 쏘는 걸 못 배우고 온 사람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하니까 막 그냥 쓰레기통 뒤지고 이런 그 군인들 그 이 총 메고 우선 저 두고 뭐 포탄이 날아오는데도 그게 두른 게 아니라 와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막 뒤져 먹는 거 이런 그 현상을 제가 봤을 때 참 너무너무 뭐란가 저거 했고 마사를 옮겨가지고 교육을 받고 더 발령을 받는지 포교 수용소로 영천 대구 포교 수용소를 받았어요. 근데 이동이 되어져서 거제도 포교 수용소로 갔는데
철조망치고 집에 가서 했는데 살라고 말이지 다 벗어가지고 작업복 입고 넌 이거 손에다 갖고 철조망 타고 올라가면 그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도람을 찢어서 통을 찢어가지고 까꾸리를 만들어 창을. 그래서 올가락 딱 찍어서 내려 떨어지면은 잡아당기면 그 사르같이 잘 찢어지는 게 없다면 여러 개 잡아서 찢으니까 그렇게 막 하수구에 나오는 핏벌게 해서 많이 나갔다고. 나가면은 전투하다가 포장 나오면은 총알 오는 데 가서는 포봉이 가서는 먹고서 나오고 그래야 내가 야전병에다 놓고서 야전병원에서 나면 이제 그 전부 사람을 끌어오는 이걸 얼마야? 사단에다 절멸하는데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했는지 몰라 그렇게 해서. 저 제주도 훈련소에서 아침에 딱 나가잖아요. 딱 나가면은 그 막사 그 지붕 끝에 내 거짓말 안 합니다. 보통 한 3, 4명은 그냥 목을 매달아 있어요. 자살합니다. 자, 오죽하면 그렇게 자살을 하겠습니까? 이걸 전부 다 전사로 처리가 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저거 모슬포. 보통 하루 몇십 명씩 화장을 했어요, 모슬포에서. 저 후퇴, 일사 후퇴 했다가 북진 당시에 유일하게도 서울을 와가지고 미아리 고개를 우리가 이제 도보로 넘어갔어요. 미아리 고개를 딱 넘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이 길에 말이죠. 길바닥에. 이거는 오징어 포는 저리 가라요. 실제 우리가 밟고 넘어다녔는데 탱크가 저리 가잖아요. 저리 가면 중공군이든 아군이든 분간을 못하게 그냥 치울 새가 어딨나요. 뭐 이렇게 다 말하려고 하면 그런 경험이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의 영웅들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특별히 어렵게 지내고 있다거나 국가로부터 그에 걸맞는 처우를 못 받고 있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봤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참전용사셨는데요. 뭐 한 80 넘으셔서까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지만 살아계실 때 그렇게 좀 삶이 좀 넉넉하지 못하고 좀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모습으로는 참전 용사님들이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니요, 잘 몰라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나라에서 잘 해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지난 2018년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참전 용사의 87%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21년 기준 2등병 월급은 45만 9,100원,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109만 원이지만 매달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 수당은 총 34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참전 용사의 99%가 70세 이상 고령이기 때문에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스스로 참전 명예수당을 신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현역 병장은 월급으로서 40만 원이 넘는데 이 과거에 이제 송일정 국회의원이나 이런 양반들도 이 양반들도 40만 원 이상은 현역 병장이 월급을 구할 거 아니냐. 우리도 5년 6년 군대 생활하다가 제대한 사람인데 구할 거 아니냐 하는데도 아직 지금 국회에서 싸움만 하지 그런 거 하나 올리지 못하고 지금 다 중지 상태인데 아쉬운 거 있다면 6.25 참전자도 호국 영웅이니 뭐니 해가지고 메달이 이런 거 줄 게 아니라 하다못해 전기세 무슨 수도세 무슨 무언가 돈을 묻어올리면 이런 거에 좀 감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5.18 유공자라고 해가지고 그 양반들은 핸드폰 통신료 이런 것도 다 면제해주고 전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유공자들 가서 해서 전기사나 이런 데 한 번 가봐라 하면 어느 유공자 지으면 5.18이나 상위군이냐 아니라고 6.25라고 하면 6.25 참전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큰할아버지도 6.25 참전용사셨습니다. 이곳은 큰할아버지가 사셨던 집, 6.25 참전용사의 집입니다. 큰할아버지는 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받으셨지만 80세를 넘어서도 일용직에 다니셨습니다.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나라를 지킨 분들에 비해서는 그분들의 노고나 그런 거에 비해서 받고 계신 여러 가지 복지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학생을 했던 러시아에서는 각종 행사 초청은 물론 집과 연금이 보장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전 용사님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라가 괴로울 때 물론 유엔군과 합작을 했지만 나라 지킨 호국 영웅이라고 해가면서 그 대가는 아주 미미하다 이게 우리가 생각도 너무 서운하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 후손들을 만들려고 우리가 요구지사가 그거고. 하지만 국가에서는 지금 뭐 전부들 그저 자기네 정치의 싸움이나 하지 사실 나라 지킨 영웅들이나 아니면 유공자들에게는 참 대우가 미약하다고 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운하고 사실 우리는 요생이 얼마 안 남았대. 이제 90이란 말이요. 그러면 전부 92세 그저 91세 다 그래요. 그런데 이나마도 360명 중에 가장 소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우리요. 헐떡지 이걸 하고 있어요. 뭐 국가로부터 뭐 다소의 우리가 또 이렇게 혜택을 좀 받고 있습니다. 허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지난날 뭐 5.18 같은 그 유공자라든가 막 이런 어떤 그 유공자보다 우리가 이 6.25 참전 유공자가 사실은 가장 제일 먼저 나라를 지켰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따지면 예우가 너무 엉터리야. 그래서 이런 걸 좀 조명 좀 잘 하셔가지고 홍보 좀 해서 역할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참전 유공자들의 남은 여생들 좀 더 즐겁게 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전 용사분들을 만나러 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도와줄 힘만 있으면 망설이지 말아라. 세상은 이런 아픔을 잊어가고 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주변에 계신 참전 용사분들을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아닐까요? 많이 좀 살펴서 좀 줘. 우리 좀 살려줘. 늙은이들 좀 살려줘요.